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내 한 테마공원에서 운영 중인 체험용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넘어지면서 열차에 타고 있던 관광객 등 37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비와 바람이 부는 악천후 속에 열차가 내리막 곡선 선로를 돌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얕은 둔덕에 열차 칸이 제멋대로 쓰러져 있습니다. 기관차의 바로 뒤 객차 2대는 선로를 벗어나 완전히 넘어갔고 세 번째 객차는 한쪽 바퀴가 들린 채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제주도 중산간 숲지대인 곶자 아래 한 테마공원에서 운행하던 관광용 열차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시속 9km 속도로 달리던 체험용 열차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타고 있던 관광객 3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사 아저씨만 나와 계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비명소리가 겁에 질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위에 유리창을 열어가지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사고 지점입니다. 레일에 달리던 열차는 우회전하는 구간에서 왼쪽으로 탈선했고 전체 4량 중 가운데 있는 2량이 언덕 아래로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사고 지역에는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열차 기관사는 내리막 선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미끄러지면서 객차가 넘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서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고 직후 공원은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공원 측은 지난 2010년 숲속 기차 여행을 테마로 영국산 LPG 열차 7대를 도입해 운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열차 기관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에서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서는 상가조합이 상인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발설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도 격리 없이 영업을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가족과 상인 등 확진자 3명이 나온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상가는 문을 닫았지만 나머지 점포들은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이곳 올레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장 상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일제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주말 이틀 동안 7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 상점 상인들은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나와놨어. 나와놔도 우리는 저쪽 동네 안 가는데 그 아저씨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란게. 상인들이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영업을 한 것은 상가조합이 보낸 안내문 때문. 상가조합이 검사 후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역당국과 협의도 없이 상인들에게 알린 겁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입단속까지 시킵니다. 물론 코로나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상인들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검사를 받고 일단 그 통보 문자가 올 때까지 음성이라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격리를 하고 나머지 분은 가게를 보시다가 이렇게 해서 그 로테이션식으로 지금 거의 운영을 그렇게 했어요. 주말을 앞둔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발생한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사회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의심 증상자에게 48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마련해버리면 자발적 검사를 안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4명이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파악되면서
도내 직업소개소 14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진단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주에서도 지난주에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해서 앞으로 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과 제주 동부경찰서 직원들이 보건소에 찾아왔습니다. 백신 접종 필수 대상자로 지정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제퇴가 전에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건강과 그리고 또 보호시설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500여 명. 이 가운데 71%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29%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화이자는 만 75살 이상 고령자와 감염병 전담 병원에 우선 접종할 예정이어서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만 30살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제외하되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받은 사람은 2차 접종에서도 나이와 관계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러한 그 접종을 받는 게 접종을 안 받는 것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이거 반드시 이 시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르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처음 생성돼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정말 보장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좀 더 늦게 최대한 늦게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제주 지역에서는 올해 2, 4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6만 7천여 명 가운데 82%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접종 동의율이 낮아질 수 있어 백신 확보와 함께 신뢰 회복도 집단 면역 달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제주시 연동의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2,7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민간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연동의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에 200여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아파트.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 9억 4천만 원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기존 단지형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민간 아파트를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보고 지난 2015년에 폐지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자율 통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상하게 과열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건설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1,200세대를 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영세한 제주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제주 지역이 투기 지역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주택건설 업체들이 그 미분양으로 공사를 앓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지난 2016년에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시도했으나 정부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어서 실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울진 한울원전 1, 2호기가 보름 동안 2번 연속 같은 이유로 멈춰섰습니다. 대형 플라크톤 살파가 취수구에 다량 유입돼 정지된 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저녁 한울원전 1, 2호기가 수동 정지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정지된 이후 재가동된 지 일주일여 만에 또 정지된 겁니다. 잇따른 정지의 원인은 대형 플랑크톤의 한 종류인 살파. 살파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봄철에 제주도 인근 해안에 출현하는데 이 살파가 원전 취수구에 다량 유입되면서 원전이 정지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역에서 그러니까 저 제주도 먼바다 쪽에서 많이 번성을 했다가 해류를 따라서 동해 연안으로 일부가 많이 유입이 돼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살파를 포함해 해파리와 새우 등 해양 생물의 유입으로 국내 원전이 정지된 사례는 18건. 이 가운데 1988년 고리 4호기에서 발생한 2건을 제외하면 모두 한울원전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동 정지가 잇따르자 한울원전은 지난 2006년 취수구 설비를 보강했습니다. 이후에는 해양 생물 유입으로 인한 정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15년 만에 연달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손상된 그물망을 적절히 교체했다며 재가동을 승인했지만 같은 부위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상황.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설비 교체를 이제 하는 것은 가겠지만은 앞으로도 저런 일들은 계속 그냥 반복될 거예요. 기후위기가 심해짐에 따라서 그렇게 다량의 해양 생물들이 이렇게 급증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에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해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울원전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주도에 많은 비를 뿌린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쳤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와 북서부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 정도 내려가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한라산 정상 부근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결빙 구간도 우려되는데요.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강풍특보는 해제된 상황이지만 낮부터 찬 북풍이 강하게 내려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시속 55km의 강풍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화물차량 적재물이나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북쪽 고기압권에 들면서 오후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추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북부 14도, 서부와 남부, 동부 지역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북부는 15도에 그치겠고요. 남부 19도, 동부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맑겠고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되겠는데요. 그래도 종일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아침까지 쌀쌀하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4중 추돌 사고가 난 제주대 입구 교차로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 제주대 입구 사거리 사고 현장에서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점검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데 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면 정비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버스 정류소 위치 조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주변에 대형 교통사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됩니다. 서귀포시는 예산 2억 5천만 원을 들여 응급의료 헬기 이착륙장 설계 용역과 구급차 진출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는 7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 사상자 이송용 대형 버스 구입과 응급의료 장비 보급 사업도 추진합니다. 도내 전통시장에 공공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제주 공공 와이파이 통합 앱에서 전통시장 인근 공영 주차장의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전통시장 내 상가 위치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서비스 실시에 앞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를 초고속 와이파이로 교체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제주에 화장품 피부 임상 솔루션 센터가 설립됩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기능성 화장품의 연료 등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화장품 피부 임상 솔루션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솔루션 센터에서는 화장품 효능 분석과 시제품 제작, 화장품 시험 분석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재해 위험 개선지구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지 등 31곳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응한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재난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